스마트폰, 노트북, AI 칩, 이 모든 게 사실 한 마을의 모래에 달려있다고요? 네, 진짜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석유가 아니라 모래예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프루스 파인 들어본 적 있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산소 다음으로 많죠. 바로 실리콘인데요. 지각의 28.2%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이 물질이 왜 세계 경제의 수조 달러 가치를 좌우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 흔한 물질이 미국의 작은 마을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2,194명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스프루스 파인이라는 곳이죠. 이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 고순도 석영의 80%가 공급되고 있거든요. 고순도 석영, 즉 HPQ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모래 없이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현대 문명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3억 8천만 년 전 지질학적 기적이 만들어낸 이 물질이 지금 우리 손안의 마이크로칩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 마을의 특별한 모래가 어떻게 세계 기술 산업 전체를 쥐락펴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취약한 공급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칩을 만들려면 실리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실리콘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99.999999999% 순도의 실리콘이어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순수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10조 개의 원자 중에서 실리콘이 아닌 원자가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하나요. 이 정도 순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그냥 비싼 문진이 되는 거죠. 실리콘은 지구에 널려 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불안한 애착 유형처럼 항상 다른 물질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주로 석영 같은 규산염 형태로 발견되죠. 여기서부터 순수한 실리콘을 뽑아내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고순도 모래를 엄청난 온도로 가열해서 산소 원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럼 순도 99%의 실리콘 금속이 나오는데 파운드당 약 1달러에 팔리죠. 하지만 칩을 만들려면 이걸 폴리실리콘이라는 물질로 다시 가공해야 합니다. 폴리실리콘은 너무 순수해서 파운드당 10달러에 거래되는데요. 태양광 패널에 쓰이거나 더 순수하게 만들면 마이크로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폴리실리콘 덩어리를 녹여서 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 용기에나 담을 수가 없어요. 1414도라는 엄청난 열을 견딜 수 있으면서도 불순물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99.9999999999999% 순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유일한 해답이 바로 스프루스 파인의 고순도 석영으로 만든 도가니입니다. 이 작은 일회용 용기 없이는 마이크로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 산업 전체가 이 특별한 마을의 특별한 모래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칩의 원료가 아니라 마이크로칩을 요리하는 그릇 자체를 만드는 재료인 겁니다. 도가니만이 아닙니다. 실리콘 결정을 여러 개의 칩으로 만드는 과정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정밀해요. 먼지 한 점, 떨어져 있는 원자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보다 훨씬 더 깨끗한 클린룸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도구들 대부분도 스프루스 파인 석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스프루스 파이일까요? 석영은 지구 어디에나 있는데 말이죠. 이 마을의 암석은 형성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3억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지역과 북미 대륙이 충돌했습니다. 그 마찰로 인해 표면 아래 15에서 24km 깊이의 모든 암석이 녹을 만큼의 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억 년 동안 천천히 식으면서 굳어졌죠. 핵심은 당시 주변에 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 불순물이나 여분의 분자를 운반할 매개체가 없었고 그 결과 극도로 순수한 석영이 엄청난 양으로 쌓이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게 3억 8천만 년 전입니다. 그 후 2억 3천만 년이 지나서야 히말라야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최초의 하와이 제도가 나타나기까지는 4,500만 년이 더 걸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그렇게 많은 양의 고순도 석영을 형성하는 조건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HPQ가 세계 다른 곳에도 존재하긴 합니다. 인도와 브라질에 두 번째로 큰 매장지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채굴 작업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을 만큼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순도가 떨어집니다.
땅에서 돌을 뽑아내서 팔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HPQ는 실리콘처럼 도가니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더욱 정제되어야 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 충분한 양을 채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땅에서 나온 원석에는 철, 장석, 운모가 섞여 있는데 이걸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오거스타 골프장 벙커에 사용하기에 충분히 순수한 석영이 남지만 칩 산업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모래를 2번 더 처리해서 처음에 달라붙었던 미네랄 분자를 녹여내야 합니다. 그러면 도가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오타 6등급 석영을 얻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면 순도 99.99992%의 이오타 8등급 모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톤당 $10,000에 팔리거든요. 일반 모래보다 수천 배나 비싼 가격이죠. 이론적으로는 품질이 떨어지는 석영을 이 정도까지 정제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스프루스파인에서 나오는 최고급 석영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쉽고 저렴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 하나가 글로벌 마이크로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2024년 허리케인 헬렌이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스프루스파인을 강타했을 때 이 피트에 비가 쏟아졌어요. 광산 주변 도로가 파괴되고 공공 서비스가 차단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립됐죠. 광산 작업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세계 경제에 수조 달러가 달린 공급망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극심한 기상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지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는 위험성입니다. 중국도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 제조 강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미국의 한 마을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는 더더욱요. 그래서 2025년 4월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HPQ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채굴 작업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인지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인지 정말로 상업적 채굴이 가능한 건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은 스프루스파인이 1위를 유지할 겁니다. 약 2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칩 장비 제조 산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원자재 공급원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게 마을 자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간 중간소득이 약 2만 9천 달러에 불과한 이 마을은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2개의 대형 광산은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어서 각 교대 근무에 수십몇 명 정도만 고용합니다. 게다가 두 회사 모두 외국 대기업의 소유거든요. 스프루스파인 암석에서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벨기에 앤트워프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를 보유한 마을이지만 정작 그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칩 산업이 이렇게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억 8천만 년 전의 지질학적 우연이 21세기 기술 문명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게 될까요? 아니면 인공합성 기술이 발전해서 스프루스파인의 독점이 끝나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온 3억 8천 년 된 암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